네, 한미 증시 상황 분석 조금 더 이야기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부 홍원표 기자, 글로벌 콘텐츠부 이지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미국 우리 모두 양시장 모두 지금 가장 관심이 뜨거운 업종이라고 한다면 역시 이제 반도체주 그리고 기술주 이렇게 좀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오늘 모처럼 크게 반등을 했는데 6만 7천 원대까지 갔네요. 네, 외국인이 돌아왔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많이 올랐는데요. 삼성전자가 어제 이제 52주 신저가를 장중에 찍고 나서 오늘 4% 이상 반등을 했습니다. 예. 일단 뉴욕 증시에서 애플이나 인텔 같은 좀 큰 기업들, 증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되면서 이제 불확실성이 해소됐고 그러면서 좀 뉴욕 증시가 많이 올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외국인 매수가 26거래일 만에 들어온 것으로 보입니다. 예, 외국인들이 정말 오랜만에 삼성전자를 매수를 한 건데 그런데 증권가에서 보는 분위기는 조금 다른 것 같죠? 네, 오늘 아침에 이제 증권가에서 리포트가 좀 줄줄이 나왔는데요. 이 4개의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를 평균 10만 원대에서 8만 원대 후반까지 낮췄습니다. 그 삼성전자의 매출 구조를 보면 반도체가 이제 대략적으로 한 40%, 또 스마트폰 한 40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증권가의 내용을 좀 자세하게 보니까 과연 몇 년 뒤에도 삼성전자가 반도체랑 스마트폰 시장에서 이런 위치를 지킬 수 있느냐 네. 이런 거에 대한 좀 의문점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해외 경쟁사들과 좀 비교했을 때 앞으로 이제 경쟁 우위를 계속 점할 수 있겠느냐 여기에 대한 의구심들이 있는 것 같은데 우선 이제 반도체 쪽에서 이제 삼성전자와의 경쟁자라고 한다면 역시 인텔을 좀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실적에서는 어쨌거나 좀 삼성이 승리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1분기 매출만 보면 삼성전자가 인텔보다 많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일단 메모리 반도체 쪽의 강자인데 이제 네. 모바일 쪽에서 많이 쓰이는 거고 인텔은 이제 CPU 칩에서 최강자지만 아무래도 컴퓨터, PC 시대가 저물고 있다는 점에서 두 기업이 좀 차이가 납니다. 예. 인텔은 올해 1분기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 감소했고 삼성전자는 20%가량 올랐습니다. 다만 이제 삼성전자의 한 가지 걱정거리는 미래 성장 동력으로 이제 보고 있는 반도체 위탁 생산 파운드리 분야에서 대만의 TSMC와 격차가 꽤 크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예. 파운드리에서 이제 두 회사의 매출 차이가 3배 정도 났습니다. 이제 그 부분이 좀 이제 걱정거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스마트폰 쪽에서는 또 애플이 경쟁사입니다. 지금 애플도 1분기 실적이 삼성전자처럼 역대 최대를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애플 역시 1분기에 스마트폰이나 PC, 구독형 서비스 모든 부분에서 큰 성장을 한 것으로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예. 다만 2분기에는 공급난 때문에 상황이 안 좋다라는 말을 CFO가 실적 발표 말미에 하는 바람에 시간의 거래에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삼성과 애플의 실적과 앞으로의 전망을 저희 문형민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서 영원한 라이벌인 삼성전자와 애플, 두 회사 모두 올해 1분기 역대 최고 실적을 써내려갔습니다.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은 14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0.5%, 애플은 299억 7,900만 달러로 9% 늘었습니다. 다만 스마트폰 사업 부문만 떼어놓고 봤을 때 삼성전자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삼성전자 MX 사업부의 1분기 영업이익은 3조 8,200억 원으로 1년 사이 23% 감소했습니다. 애플은 공급망 차질, 중국의 봉쇄령,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등 대내외 악재에도 버틴 겁니다. 다만 증권업계는 삼성전자와 애플이 높은 인플레이션과 지속되는 공급망 차질에 따라 당장 2분기 타격은 불가피하다고 전망합니다. 그럼에도 증권가에선 하반기 들어 삼성전자보다 애플의 실적이 개선될 여지가 더 많다고 바라봤습니다. 이번 애플의 신제품은 랜드 용량이 업그레이드 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카메라를 상당히 차별화를 많이 합니다. 그 제품은 아마 리오프닝 시기에 해외여행 다니면서 많이 아이폰 14로 교체할 가능성이 크고요. 3분기 실적은 저희가 봤을 때는 매크로 불확실성은 있지만 그래도 1분기보다는 좀 더 개선되지 않을까. 이러한 이유로 두 회사의 주가 또한 사뭇 다른 행보를 보였습니다. 삼성전자는 연초 대비 14% 넘게 하락하며 6만 전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 애플은 삼성전자 하락률의 절반 수준인 7.7% 내리는 데 그쳤습니다. 미국 기업은 퓨어 플레이어로서 계속해서 그로스에 대한 확신이 있잖아요. 근데 삼성 같은 경우에는 삼성 모바일 익스피리언스 스마트폰에 대한 확신이 별로 없잖아요, 사실은. 가전 제품에 대한 확신도 없고 상당히 어떻게 보면 그 ROE가 탄력적으로 과연 좋아질 수 있는지에는 의심이 있고.
스마트폰 사업 성장에 대한 확신이 두 회사의 실적과 주가를 갈랐습니다. 한국경제TV 문형민입니다. 네, 2분기에 지금 애플이 어렵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증권가 전망은 애플 쪽에 손을 좀 더 들어주는 그런 모양새 같습니다. 삼성은 이제 하드웨어 쪽에 좀 더 초격차를 벌리는 쪽으로 지금 무게를 두고 가는 것 같고, 애플 같은 경우는 이제 플랫폼을 좀 더 강화하는 모양새 같아요. 뭐 약간 뭐 애플 TV라든지 이런 구독 서비스 이런 쪽을 좀 강화하는 것 같은데, 덕분에 이제 원자재 공급난이 오더라도 앞으로 뭐 이런 부분에서 좀 어느 정도는 좀 상쇄할 수 있는 여지를 가져가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자, 다음으로 지금 한국의 빅테크 하면 역시 이제 네이버, 카카오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좀 다소 회복되는 것 같은데요. 네, 뭐 회복이 되긴 했지만 아주 소폭의 회복이고요. 네이버가 한 2% 그리고 카카오가 0.67% 상승을 했는데 이 두 회사 모두 거의 52주 신저가에 근접한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 고점 대비 반토막이 난 상황인데 이제 미국의 긴축, 금리 인상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두 종목은 이제 성장주로 분류가 되는데요. 금리 인상이 되면 이 성장주의 가치 평가에 좀 부담을 주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시중의 유동성이 줄어들면 아무래도 성장 기대감이 큰 종목들은 이제 밸류에이션이라고 하죠. 실적 대비 이제 기업 가치가 좀 하락을 합니다. 그래서 금리 상승으로 할인율이 오르면서 이제 미래 가치 대비 현재 가치의 할인율도 이제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성장주인 이 두 종목 네이버, 카카오 그리고 게임주의 하락도 좀 같은 영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성장주 성격의 기술주는 대부분 금리 인상에 좀 취약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금리가 오를 때는 기업의 현재 실적보다는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하라는 심리가 약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미 금리 인상 이슈로 인해서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가 선제적인 조정을 받은 상황에서 일단 기존의 이익 전망치에 대해서 훼손이 없어야 되는데요. 최근에 발표된 실적이 예상을 밑돌거나 조금 부진한 상황, 또 향후 실적 전망을 보수적으로 주장하기 시작한 기업들에 한해서 주가의 흐름이 갈린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예, 금리도 금리지만 실적 전망이 중요하다라는 얘기인데, 네이버, 카카오 실적 측면에서는 어떻게 좀 분석이 되고 있어요? 네, 네이버, 카카오 모두 1분기 실적이 이제 예상치보다는 적게 나왔습니다. 특히 영업이익 쪽에서 많이 빠졌는데요. 이게 예. 시장의 기대치를 많이 밑돌았습니다. 네이버는 최수연 대표 취임 이후에 좀 반전을 노리고 있지만 아직 뭐 결과물이 나올 시간은 되지 않았고요. 카카오도 좀 새로운 사업 영역을 계속 확장하고 있지만 또 정부가 이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를 좀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뱅크나 카카오페이 또 카카오 게임즈 같은 이런 계열 상장사들 대부분이 주가가 좀 부진한 모습입니다. 이 또 IT 업계 이제 인력난에 좀 시달리기 때문에 사람을 많이 모집하려고 해서 좀 인건비가 많이 상승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 부분이 좀 영업이익에 많이 이제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제 또 코로나19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가고 있는데 모바일이나 온라인 중심의 이제 네이버, 카카오가 과연 엔데믹 이후에도 이러한 실적을 유지할 수 있을지 좀 관건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긴축 우려 때문에 기술주들이 전반적으로 좀 분위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실적에 따라 이제 좀 주가가 갈린다라는 거는 뭐 한국이나 미국이나 다 좀 마찬가지 상황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사실 당장 이번에 페이스북의 모회사 메타의 주가가 전일 대비해서 17% 넘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예. 바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날 발표했던 어닝 서프라이즈 덕분이었습니다. 사실 메타의 사업적 환경은 좋은 상황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들 아시겠지만 애플이 개인 보호 정책을 강화하면서 주력인 광고 사업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실적에서 가장 중요하게 평가되는 일일 활성화 이용자 수, DAU가 개선된 것으로 그게 호재가 된 것으로 좀 풀이가 되고 있고요. 플랫폼 기업의 경쟁력은 결국 얼마나 많은 이용자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 사업 기반이 아직 견고하다는 것을 이번 실적 발표에서 증명했다 이렇게 볼 네.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이 기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애플이 2분기 실적 관련된 얘기를 하니까 시간의 거래에서 주가가 하락한 것도 좀 비슷한 맥락 아닌가 싶어요. 네, 맞습니다. 사실 1분기 실적 발표 직후에는 주가가 4.5% 상승하면서 좀 날아가는 모습을 보이다가 네. 이게 2분기 얘기가 나오자마자 고꾸라지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아마존도 상황이 비슷했습니다. 주당 순이익이 EPS,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 7.56달러였는데요. 시장에서는 8.38달러가 될 것으로 내다본 것과는 비교하면 쇼크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때문에 시간의 거래에서 아마존 역시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같은 기술주더라도 이제 현재의 실적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 이런 부분까지 좀
세심하게 살펴야 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빅테크들이 지금 두려워하는 금리 인상, 이제 정말 한 주도 안 남았습니다. 진짜 빅스텝 가는 겁니까? 일단 시장이 예상하는 것처럼 자이언트 스텝이죠. 그러니까 0.75% 이상을 올리는 그런 정도에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좀 보이고요. 네. 빅스텝 정도로 좀 전망이 됩니다. 연준이 가장 고민해야 하는 것이 바로 미국의 어떤 경제 성장률보다 거침없이 오르는 물가를 빠르게 안정시켜야 되는 건데요. 또 이런 인플레이션을 통제하는 과정에서 경제를 훼손시키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이 자이언트 스텝보다는 빅스텝 정도로 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나왔잖아요. 네. 이러면 이제 금리 올리는 거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상황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일단 1분기 GDP 성장률을 보면 인플레이션 압력이나 무역 적자 압박으로 인해서 마이너스 1.4% 역성장을 보였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예.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 쪽에서는 기술적 요인이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없다는 기조로 시장의 여파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미국 경제 회복의 가늠자 역할을 하는 고용 지표 역시도 좀 양호하게 나와주면서 증시를 끌어올렸는데요. 매주 목요일 오전에 공개되는 미국의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지난주 처음으로 실업수당을 신청한 사람의 수를 집계한 건데 이 전주보다 5천 건 감소한 18만 건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네, 역성장 지표에 대해서는 그렇게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고 보는 모양이네요. 이 다음 주에 FOMC가 이제 빅스텝을 시작하게 되면은 미국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다, 증시가 어떤 흐름을 보일 것이다, 좀 전망이 되는 게 있습니까? 일단 연말까지는 이런 인상 기조가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런 매파적인 기소 탓에 미 증시에 대해서 월가의 전망은 사실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예. 아트 호건 내셔널증권 시장전략가는 연준 긴축, 인플레이션 지속, 우크라이나 전쟁,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등이 이달 증시에 풍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고요. 제이슨 트레이너스 스트레테가스 CEO는 연준은 현재 정책 유연성이 없으며 페드 풋은 한동안 없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고요. 사토리 펀드의 댄 다닐스는 S&P가 최고점에서 20%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끝으로 JP 모건의 글로벌 시장 전략가 마라 판다트는 최근에 오르내리는 시장 흐름을 두고 악재 속에서 한 발 앞으로 갔다가 두 발 뒤로 가는 형국이라고 비태기도 했는데요. 제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좀 들려드렸지만 종합해 보자면 뉴욕 증시 전문가들은 악재가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분간 시장이 불안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만큼 예. 투자에도 좀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 이름들이 좀 많이 틀렸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FOMC 영향 어떻게 받을 걸로 전망이 됩니까? 네, 일단 뭐 국내 전문가들은 FOMC까지는 좀 기다려야 한다 이런 의견들을 많이 주고 있는데요. 예. 기업 이제 실적 발표가 마무리가 됐고 이제 FOMC가 있고 그다음에 중국의 코로나19로 인한 봉쇄, 우크라이나 사태 정도가 이제 남은 불확실성으로 보고 있는데 시점이 딱 정해져 있는 거는 FOMC이기 때문에 이 불확실성이 5월 초까지 이어지다가 공식적으로 좀 발표가 나면 그때부터는 조금 더 반등할 수 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다만 이제 FOMC가 빅스텝으로 나오게 되면 아무래도 시장에서 돈이 좀 이제 걷어들이는 거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 당연히 뭐 이제 긍정적인 않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계속 2,600에서 한 2,700선을 횡보하는 흐름이 좀 2분기까지는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분석도 있고요. 또 통화 긴축으로 미국의 경기 둔화가 좀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었습니다. 국내 증시에 이제 외국인이 좀 들어와줘야 되는데 환율이 지금 계속 1,200원 중후반대에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예. 대형주 중심의 매도는 이어질 수 있다 좀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목과 해시태그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제목은 같은 듯 다른 한미 대표주 그리고 해시태그는 눈물의 개미 제발 올라라 이렇게 뽑았습니다. 네, 지금까지 홍원표 이지우 기자였습니다.